자, 지금부터 그러면 곧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동규 반박 나오면 바뀐다. 유동규발 단독. 자, 이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됐나요? 갑자기 유동규의 입을 빌린 단독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동규가, 나 이재명한테 돈 줬다라는 거였죠. 근데 그 얘기가 처음엔 이재명한테 돈 줬다가 실거문이 바뀌어가지고, 김용한테 갔으니까 이재명도 알 거다로 바뀌었어요. 예. 자, 그러더니 잠시 뒤에 뭐라고 얘기가 나왔다? 돈 전달할 때, 그 돈 전달할 때 그 시점에 CCTV가 나왔다. 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뒤이어서 그 당시 돈 가방, 돈 상자가 나왔다. 검찰이 그걸 확보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CCTV 나오고, 돈 가방, 돈 상자가 나왔으면 다 나온 거죠. 예, 그뿐만 아닙니다. 당시 경기도청에 이너서클들이 모이던 텔레그램 방이 있었고 그 텔레그램 방을 내용을 전부 다 검찰에 넘겼다.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한테 넘겨서 싹 검찰이 가져갔다. 야, 이제 물증 다 나왔다, 그죠? 메시지 주고받은 거 다 나왔고, 돈가방 나왔고, CCTV 나왔으면 게임 끝났네? 자, 그런데 서서히 반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CCTV, 그 아파트, 유동규 니 아파트도 아니고, 김용 아파트도 아니고, 정민용 씨 아파트잖아. 그리고 그거는 남욱하고 정민용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그 상태잖아. 근데 그게 왜 갑자기 증거가 되니? 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야, 돈 가방? 돈 상자? 아니, 돈 가득가득 가방에 혹은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서 돈은 다 꺼내주고 가방하고 상자는 회수해서 가져왔다고? 야, 요새 그런 거래도 있니? 예. 그러더니, 예.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돈 거래한 장소가 특정됐다. 어디? 예. 광교 길거리래. 광교 길거리?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돈 상자에 돈을 가득 넣어가지고 가서 유동규가 김용을 만났다. 만난 다음에 어쩐다? 예. 길거리에서 상자를 열어서 돈을 하나씩, 예. 김용한테 건네줬다는 얘기죠. 길거리에서. 예. 정말 아주 너무너무 아주, 예. 특별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검찰 수사, 아니 뇌물 역사상 신기원을 이루는 아주 새로운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게 말이 되니? 라는 말이 쏟아지니까 또 말이 슬그머니 바뀌어요. 상자, 그 상자가 아니고 비슷한 상자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비슷한 상자에 실험을 해봤다는 얘기. 실험해본 게 뭐? 실험이야, 왜 못 해봐? 그리고 비타500 상자, 그거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 아니에요? 언제 처음 등장했다? 예. 성완종 사태 때 처음 등장했어요. 돌아가신 성완종 전 의원이 이완구 총리한테 돈을 줄 때 비타500 상자에 넣어서 줬다. 그래가지고 비타500 안에 얼마 장이 들어가느냐 얘기가 오래전부터 엄청 나왔어요. 그거 검증하고 자시고 말할 필요도 없어. 자, 그런 얘기들이 막 쏟아지니까 유동규의 말이 바뀐 건지, 어쨌거나 검찰의 혹은 유동규의 말이 바뀌었는지 검찰의 말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이 또 슬그머니 바뀌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자, 유동규가 그랬어 하면서 엄청난 단독들이 지난주 쏟아졌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
자, 유동규가 뭐라고 그랬다. 하여튼 유동규의 입을 빌리는 단독들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동규가 김용한테 돈을 전달한 장소는 경기도청과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다. 야, 길가에서. 그 다음에 유동규가 버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정무방이 있었다. 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유동규가 클라우드 자료 다 확보했다. 제공했다. 뭐 이런 거 나왔어요. 또 이뿐만 아닙니다. JTBC 여기는 묻지도 않았는데 돈 오갔다. 자백한 유동규. 아니 피자의 자백을 이렇게 마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백이 증거의 왕이던 시절은 지났어요. 외국 같은 경우 외국의 사법체제에서는 물증이 없는데 자백만 있는 경우에는 거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자백, 진술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직접 증거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외국 사법제도, 형사제도에서 자백이라고 할 때는 직접적인 증거가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런 내용 없다 이거요. 그런 내용은 없이 돈 오갔다 자백했다고? 아, 이거 묻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법정에서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벌써 이거를 법정까지 갖고 가서 법정에서 신빙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한민용 기자가 앵커죠, JTBC. 그래 가지고 그 앵커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이 좀 더 자신들이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요런 짓은 기자가 하면 안 되는 짓이고 바보 짓이에요. 근데 지금 뭐 에브리바디 바보가 됐고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아니 거리낌이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검찰이 알려주는 이 말이 되는 건가 정도쯤은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유명한 기자들이라는 애들도 한치의 다를 바가 없이 어쩌다가 수준들이 다 이렇게 낮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런 단독도 나왔고요. 김용이 유동규에게 대선자금 20억을 요구해서 이 중에 8억을 수수했다라는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규와 남욱이 대선자금 대책회의까지 했다. 대선자금 대처까지 했고 검찰은 돈가방을 확보했다. 대선자금 대책회의에 돈가방 확보까지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고요. 여기 바로 그거죠. 유동규 진술 차량 출입 기록과 일치, CCTV도 확보. 요 CCTV가 어디 CCTV? 정민용 CCTV, 그 아파트의 CCTV예요.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확보.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런데 요 얘기들 가만히 살펴보면 뭐라고요?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죠. 그래서 반박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 상자를 챙겨갔는데 돈은 꺼내주고 상자는 대가져왔다? 그것도 길거리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상자란 증거는 또 어디 있느냐? 돈이 지문을 남기냐? 가루를 남기냐? 아니면 무슨 발자국이라도 남기냐? 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또 기사 내용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뀐다? 맨 처음에 얘기한 게 뭐냐면 유동규 진술은 차량 출입 기록과 일치하며 CCTV도 확보됐다라고 하더니 갑자기 여기가 CCTV도 어디 가고 차량도 어디로 가버리고 갑자기 돈 전달 장소는 길가, 경기도청과 광교포레나 인근 길가래, 길가. CCTV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CCTV 때문에 근데 그 아파트 주차장 CCTV가 말이 안 되지 않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돈 받은 장소는 길가래. 그럼 앞에 주차장 CCTV는 뭐예요? 이 보도 자체가 쓸데없는 보도인 거죠, 이게. 자, 이것도 보면은 야, 주차장이 그 주차장 아니잖아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슬그머니 내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태로 보면 언론이 바꾼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도 볼 때 뭐 CCTV 이 얘기 나온 걸 봤을 때 이게 유동규 말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말을 바꾼 거예요. 하도 지적이 나오니까 야 거기는 정민용이 아파트라며. 정민용 아파트에 나무 차가 들어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그게 김용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 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걸 싹 바꿔가지고 아니 돈 전달된 데는 딴 데란 얘기지.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아니고 그런 상태죠 지금.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을 볼까요? 유동규와 남욱이 대선 자금 대책 회의를 했다. 라는 이 기사. 대선 자금 대책 회의를 했고, 그리고 돈가방, 이때 쓰인 돈가방, 이 대선 자금을 전달한 돈가방까지도 확보했다. 그랬다며. 자, 그런데 이게 어찌 됐다? 갑자기 대선 자금은 경선 자금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내용이 어찌 바뀐다? 그 상자가 아니고 돈 건넬 때 사용한 상자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종류의 종이 상자래. 동일한 종류. 아니 동일한 종류가 뭔 소용이 있어? 동일한 종류의 돈 상자? 동일한 종류의 종이 상자? 아니 비타오백 상자 전국에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수십만 수백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증거물인가요? 그거 확보했다고 이게 증거 확보가 됩니까? 택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상자 확보 이런 거를 뭐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언론 보도를 하겠다는 거였고요. 이게 이런 검찰의 농간에 이 지들 잘났다고 뻐기는 중앙일보 기자들이 홀라당 넘어간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 비판이 이르니까 야 종이 상자 그게 뭐 거기에 뭐가 남냐? 아니면 그리고 돈만 꺼내주고 상자만 갖고 되돌아왔다는 거 그 말이 되냐라고 비판이 나오니까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거지. 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라고 마치 정말 웃기는 개그 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개그 프로를 보는 것 같아요. 삼류 개그 프로 같은 그런 행동들을 검찰과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잘 나간다는 중앙일보 JTBC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검사가 뭐 하나 던져주는 거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독약인지도 살펴보지도 않고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던지고 그걸 지들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국민들한테 아무 비판 없이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꼬라지입니다. 그 잘 나가던 JTBC 손석희가 보도 담당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 JTBC가 아니죠. 이제는 아주 검찰에 놀아나고 있는 검TBC가 됐죠. 자, 이 클라우드 얘기도 좀 해볼게요. TV조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동규가 휴대폰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정무방에는 완전한 이너서클 10명이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재명과의 텔레그램 방은 또 없대. 그리고 아까 저 보셨죠? 잠깐만요. 대선 자금 대책 회의였죠. 대선 자금. 근데 갑자기 이제는 경선 자금이래요. 또 말 바뀌었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클라우드 정무방 이너서클 그러더니 이재명과의 방은 없대. 이너서클 방에 이재명이 없으면 그게 이재명 방입니까? 그게 이너서클 방이에요? 자, 제가 사회부장 뭐 이런 거 했었죠. 사회부장이었는데 사회부 방에 사회부장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사회부장 없는 사회부방이 뭐예요? 사회부원들이 부장 뒷담화 까는 방이죠. 그렇잖아. 그런데 이재명 없는 이너서클 방이면 그게 이너서클 방이에요? 이재명 뒷담화 방이지? 여하튼
이렇게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 이너서클 방 이러니까 당장 거기서 이재명이 뭐라고 한 얘기가 다 나오나 보다. 나오긴 개뿔이 나와. 이너서클, 이재명은 그 자리에 없대. 그리고 유동규가 지가 이재명한테 대선 자금을 공급해 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면 이재명하고 텔레그램이 왜 없어요? 예? 유동규가 이재명과의 텔레그램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대선 자금을 갖다 대주는 사람인데 10억씩, 8억씩 대주는 사람인데 이재명하고 텔레그램을 나눈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그러고도 무슨 이너서클이야. 이재명하고 대화 못하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이요, 그렇게 권위적인 사람 아니에요. 기자들한테도 카톡 같은 걸로 문자를 보내 질문하잖아요. 바로 전화 옵니다. 아주 상세하게 본인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유, 대선 후보가 직접 전화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유, 내가 아니면 누가 해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제일 좋죠. 아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재명과 텔레그램을 나눈 그런 그런 이재명과 메시지를 나눈 텔레그램 방이 없다. 그럼 얘가 왜 어떻게 측근이 돼? 그럼 이런 애가 어떻게 대선 자금을 마련해와? 말이 안 되죠. 근데 슬슬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치 이재명하고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 다 공개한 것처럼 이너서클이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다 넘겼어. 근데 그 방에는 이재명이 있는 방이 아니야. 그 방에는 이재명이 없어요. 더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줘요. 자, 이 다음 거 보시겠습니까? 클라우드 안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 뭐? 그럼 뭔데? 그럼 지금까지 클라우드 열어줬다, 텔레그램 있다, 내가 경선 자금 줬다, 내가 이재명 측근이다 라고 하는 거 다 뭐예요? 다 개뻥 아닙니까?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재명하고 카톡 대화방도 하나 없고 클라우드에는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대선 자금 줬대더니 경선 자금 줬고, 아니 돈의 성격도 대선 자금에서 경선 자금으로 막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때 경선 자금은 없어가지고 돈이 좀 딸렸잖아. 웃기지 마. 그때 이재명 15억 걷었어. 그리고 10억 정도 더 거둘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지지자들이 후원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하루 사이에 그 돈을 다 채워줄 정도로 이재명은 지지세가 높았어요. 유동규한테 돈 달라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4월부터 8월까지 넉 달에 걸쳐서 받았잖아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저 후원금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날로 다 채워주는 사람들이 지지자들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해? 자,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 처음에 대선 자금이라 그랬는데, 야, 무슨 대선 자금이야. 이재명 700억 모았어.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돌려줬어. 근데 무슨 대선 자금이야. 개소리 하지 마. 라고 했더니, 대선 자금이 아니고 경선 자금이었는갑다. 경선 자금 할 때 돈 없었잖아. 경선할 때. 그치. 근데, 야, 경선 자금 돈 많았어요. 그때도. 그리고 돈 필요하다. 후원자여, 지지자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하루 사이에 돈을 채워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그러니까 드디어 입을 다문 거예요. 앞으로 이 주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경선 자금이라고 했다, 대선 자금이라고 그랬다가 이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텔레그램 방에는 뭐 있어? 클라우드에 뭐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 뭐 들은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언론이죠. 이 앞뒤도 맞지도 않고 지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 이게 더 문제 아닌가요? 이게 언론입니까? 정말 언론이라면은 언론이 앵무새도 아니고요. 남이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리바이벌 해주고 해주면 그건 차라리 녹음기가 낫지 무슨 언론인을 합니까? 에? 기자를 왜 해요? 남이 한 얘기, 취재원이 한 얘기를 검증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검증을 하는 게 그게
언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검증도 안 하고서 뭐. 그냥 그대로 유동규가 하는 얘기 그대로 주워 삶아가지고 확대 재생산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유동규 말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지 않니? 라고 국민들이 질타를 하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가가지고, 야, 동규야, 안 맞대는데 어떡한 거니? 그럼 유동규는 또 급히 또 말 수정하고, 그 다시 또, 보도 나오고. 이런, 참, 이거 36, 뭐라 그래, 36 개그도 이렇게, 요즘 개그도 이렇게 안 해. 참. 무슨 이 개그도 아니고 뭐예요, 이거? 아재 개그도 아니고. 자, 지금 언론은 유동규의 진술, 그 춤추는 진술에 따라서 따라 춤추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면은 유동규는 그렇게 잘못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유동규는 제대로 얘기했는데 언론이나 검찰이 받아 쓰면서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착각을 해서 그렇게 왜곡 해석을 해서 오보를 만든 것도 있어 보여요. 상자 있다. 그 얘기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는 처음부터 그 상자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얘기도 보면 클라우드 비밀번호 넘겼다라고 했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유동규가 직접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클라우드 넘겼다 그 말 자체가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 엄청난 게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나불나불 된 거지. 채신머리 없이 언론이. 그러니까 유동규의 말 맥락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마구 떠들다가 바보가 된 꼴이죠. 언론과 검찰 모두 이건 개그맨이 아니라 바보죠. 이런 일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공중파라고 하는 또는 대형 언론사라는 애들이 하나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구 떠들고 있어. 도대체 얘들은 뭘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얘들한테 이런 걸 누가 이런 걸 이렇게 가르쳤는지. 제가 이렇게 니들 대체 누구한테 배우고 이딴 식으로 하냐? 혹은 제 후배들이었던 경우에는 야 내가 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라고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는 심지어는 야 니 옛날에 그런 짓 하더니 그때 나한테 핀잔 먹어놓고 아직까지도 버릇 못 고쳤냐? 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들한테는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씹어가지고 고소고발하고 그래요. 에휴, 수준이 야지. 에휴. 하여튼 보겠습니다. 검찰의 편에 서가지고 나불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 검찰의 편에 서가지고 고소고발까지 하는 자, 그런 자들을 과연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봅시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음번은 글쎄 받은 만큼 돌려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그래야 되겠죠? 참. 아유 속상해라.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